봉합묘지 혹은 낙골당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적정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연처럼 많이 있나요? 그러면 저는 PD님과 지금 보시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 아, 그게 돼요? 아니 뭐 사람이 사는 일인데 아, 그렇죠. 그게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할까? 네. 가격대는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할까?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도 수도권 쪽에서 볼 때 야 여기 2천만 원짜리 여기 자리 좋네 여기 안치해야지 니네 뭐 여기 뭐 밑에를 왜 그분이 돈 내주신다 그러시면 당연히 거기를 모셔야 되는데 그렇죠. 돈 내면서 그러면 뭐 상관없는데. 아 근데 절대 그런 분들은요 목소리만 크지 그리고 돈 계산할 땐 다 뒤에 빠져 있어요. 자, 오늘도 바른 장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김태호 대표님과 만나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촬영 자체는 조금 오랜만이긴 해요. 예. 그래도 좀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좀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예. 촬영하는 사이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 찾아주시고 해주셔서 그래도 이런 좀 정보를 들으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한 일이죠. 좋은 정보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다 보고 들어오실 텐데 제가 좀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아 그러세요? 봉합묘지 혹은 낙골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적정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아는 분이 겪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한번 달아달라.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그 봉합묘지, 낙골당 요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채널에서 몇 번 다뤘는데 정확히 한번 좀 구분해 주시겠어요? 추모 시설 중에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낙골당. 그죠, 낙골당. 이걸 저희가 봉안당이라고 합니다. 봉안당. 당.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시설 중에 낙골당을 봉안당이라고 하고요. 야외에 있는 시설 중에 이 봉안당처럼 벽체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봉안담이라고 합니다. 야외에 있지만 담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걸 봉안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분 또는 뭐 8분, 16분 이런 식으로 뭐 광산 김씨 가족 낙골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봉안묘라고 합니다. 당과 담, 묘가 있는데 그건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정도가 이렇게 쓰고 옛날식으로 산소의 묘지를 이제 매장하는 거를 매장묘. 그래서 봉분 하나에 한 분 들어가시는 걸 단장묘. 봉분 하나에 2분이 합장으로 들어가시는 걸 합장묘. 그다음에 아버님 한 분, 어머니 한 분 따로따로 단장 2개가 있는 걸 쌍분묘.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표현들은 제가 좀 이렇게 실제로 안 쓰는 표현들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납골당 같은 것들은 일제강점기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저희 채널에서는 봉안당, 봉안묘 정도로 그래도 바른 용어들을 저희 채널 쓰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실제로 요 일을 겪으신 분이 전해주신 거라서 납골당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요 글을 읽을 때는 납골당이라고 쓰고 이후에는 저희가 봉안당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겪은 이야기고 특정 업체나 것들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제가 내용을 바꿨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 한번 좀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그렇죠. 한 분이 얼마 전 지인 장례식에 갔다가 조금 놀라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지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준비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맞이한 장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인이라서 너무 가까운 지인이어서 화장을 끝내고 납골당, 그러니까 봉안당까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장례였기 때문에 화장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깝고 자신들의 종교와 좀 관련된 그런 납골당 봉안당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납골당이 창문이 하나도 없고 어둡고 음산한 느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고인의 아내가 되신 분께서 남편이 오랫동안 아팠는데 죽어서라도 좋은 곳에 안치하고 싶다라면서 상조회사 측에 우리가 유골을 며칠간 보관하면서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상조회사 직원이 죽은 사람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다. 고인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후에 본인이 다른 납골당을 소개해주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해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차로 한 2-3시간 좀 멀리 이동하는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동하는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주회사 직원이 한 3천만 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내 봉안당인데. 네, 예. 실내 봉안당인데 거기서 도착했는데 이전 건물보다 좀 햇빛도 잘 들었고 좋아 보였는데 이 U자 모양, 비읍의 약간 U자 모양이었는데 방향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있고 눈높이에 있는 공간 여기가 좋겠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분이 이거는 5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요. 5천만 원. 그래서 유가족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프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라도 좋은 곳에 지내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5천만 원에 동의했고 그곳에 안치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물론 강매한 것도 아니고 유가족이 동의해서 한 거지만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막 이렇게 뚝뚝 뛰는 걸 보니까 이게 놀랍다. 그리고 좀 업체에서 유도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묘하게 그 감정을 건드려서. 그리고 5천만 원이 이분 입장에서 너무 비싼 돈인 것 같다. 처음에는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생각하다가 5천만 원으로 뛰니까 얼마 정도가 적당합니까? 정도가 이 이야기 사연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글을 보고 몰라요. 지금 뭐 대표님께서는 어느 부분에서 뭔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솔직히 얘기하면 5천만 원이 적당한 가격인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얘기했던 1천만 원, 2천만 원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도 모르고 아예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천만 원짜리를 U자형으로 되는 채광이 잘 되는 이거 넓은 공간에 있는 거를 아주 가운데 눈높이 단으로 해서 사셨다는 건 아주 좋고 비싼 거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진짜 비싼 거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PD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 장례를 준비할 때 장법과 장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장지를 알아보고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한테 이 불효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은 분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이 채널에 저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나이가 9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이런 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나이가 90세가 좀 많이 넘으신 분임에도 준비하는 건 예의가 아니고 불효라고 하면서 조금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장례에서 업체의 도움으로 봉안묘지를 딱 갔어요. 봉안당이나 봉안묘를 대부분 봉안당이겠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연처럼 많이 있나요? 뭐 많지는 않은데 더러 있어요. 더러. 왜 그러냐면 장례 중에는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안 보시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족분들이 사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이다. 그러면 분당에서 가까운 시설들을 알아보게끔 돼 있거든요. 그 분당에서 이제 시설에 가까운 데를 갔는데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다른 데를 안 봤으니까 여기가 마음에 드는지 비교가 안 되는 거고. 든다 안 든다 자체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냥 내가 설명 들은 가격이 뭐 한 500만 원 정도였는데 한 분 모시는 걸로 갔더니 500만 원짜리보다 700만 원짜리 자리가 더 좋아 보이고 이제 그 정도 지불해도 별 부담이 없으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 체결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 중에 장지가 결정이 안 되는데 실내 봉안당으로 오셔서 보시고 갑자기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는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는 PD님과 지금 보시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그럴 때는 장례를 도와주신 상조회사나 아니면 추모 시설에 계신 그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자 여기가 왔는데 이 자리하고 가격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셔야겠다. 그러면 일단은 추모 시설에서 제공하는 자리를 아무데나 얘기를 해주시면 오늘 일단은 우리 부모님을 거기다가 안치를 하고 저희들이 장례를 좀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으니 3일 뒤에 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자리를 보고 그리고 금액을 지불하고 안치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역으로 여쭤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치를 하되 일종의 가안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확정은 아니고 제가 그 자리를 계약한 게 아니고 거기다 좀 안치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돼요.
아니 뭐 사람이 사는 일인데 그렇죠. 그게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네. 아니면 여러분 아까 이제 그 사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집으로 좀 모시고 가셔가지고 며칠 좀 보면서 여러 시설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좀 보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직원이 여기서 죽은 사람 집이 들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저이 말 고인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고인을 위해서 그런 거 안 된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는 없고 거기에 긍정의 표현을 할 수는 없고 네. 이런 얘기는 있어요. 옛날에 이제 미신적인 거 유교적인 건데 돌아가신 분을 집에다 모시는 건 아니다라는 우리 그 샤머니즘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아니 화장하신 유골 여러분들 애완견이나 애완동물 화장해가지고 집에다 모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물며 저를 놔주고 우리 여러분들을 놔주신 부모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면 장사시설을 결정하기 전까지 집에다가 뭐 3일이고 한 달이고 모시는 거 아니 저는 제가 볼 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된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내가 좀 급작스럽게 새로운 봉헌당을 찾아갔을 때 마음에 안 들 경우 두 가지를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일종의 가한치로 우리가 여기에 잠깐 확정을 못 하더라도 일단 안치한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와서 확정하겠다라고 여쭤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옆에 그 상주회사나 누가 와서 집으로 드리는 거 아니다. 고인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할 때 흔들리지 마셔라. 이거는 사실은 뭐 개인마다 그렇게 불안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확정한 말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제목과도 유사하고 이거 일단은 이건 뭐 대표님이 말씀하시지 못하는 거고 그냥 제 생각인데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혹은 돈을 버는 게 모든 업체의 목적이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조금 과하게 흔히 말하는 바가지 씌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이용될 수 있겠는데 그리고 개인의 뭐 나는 우리 아버지 모시는데 1억이건 5천만 원이건 안 아깝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장례 일을 치러보신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할까? 가격대는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이제 여력이 되시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시는 분들한테 3억짜리 수목장을 팔아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3억짜리 봉화묘를 저희들이 안내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중견 기업의 이제 회장님들인데 여러 시설들을 정말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야외 공원 묘지니까 근데 이제 실내 봉안당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도 수도권 쪽에서 볼 때 가격이 실내 봉안당 같은 경우는 맨 아래, 맨 위에 뭐 맨 위에가 8단이나 9단 정도면은 경기도에 보시면 한 200 정도 선, 맨 아래 같은 경우에는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선 하시고요. 가운데 눈높이는 한 700선, 800선, 조금 비싼 데는 그거보다 좀 더 비싸고 그거보다 싼 데는 좀 더 싸고 이렇게 지금 어바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분 보시면 이제 곱하기 이 정도 해서 한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이면 경기도권에서 좋은 시설로 가실 수 있고 아까 사례에 가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골함만 넣는 사이즈가 아니라 정말 좀 큰 사이즈를 가신 거고요. VIP 룸 같은 그리고 안에 안치단이 많이 없어요. 그 가족들하고 몇 분만 넣을 수 있는 공간 자체에 활용을 이제 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광이 잘 되는 곳. 그러니까는 서울 경기도에서요. 여러분들 좋은 시설로 가셔도 그럼 한 분 정도 모신다 그러시면 한 700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두 분 부부를 모시는 봉안당으로 간다 그러면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이면 아주 좋은 걸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모시는 것도 600만 원짜리도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치단의 눈높이를 약간만 낮추시든지 약간만 올리시든지 모시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가운데 꼭 비싼 자리, 그다음에 채광이 잘 되는 자리 이런 데만 좋은 자리가 아니고요. 모시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지인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3일 만에 그렇게 해서 실내 봉안단을 소개를 한다고 하면 안내를 한다고 하면
너무 물론 이제 형편이 되셔서 가운데에 로얄단이라고 3, 4, 5단 이 눈높이 단에다가 모시면은 가격들이 아까 제가 700에서 한 1,000만 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여력이 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하시되 저는 지인분들한테 그래요. 모실 때뿐이다. 그때뿐이다. 그러니 너무 과하지 않은 뭐 2단 정도, 7단 정도 뭐 요 정도만 해도 모시는 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모셨으면 좋겠다. 저희 그 바른장내가 전에 얘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명당은 뭐 햇빛이 잘 들고 뭐 물이 잘 흐르는 것보다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이 명당이다. 우리가 그걸 자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마음에 안 드신다. 강제로 거기다 모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장사 시설이나 아니면 장례를 도와주신 분들한테 오늘은 여기가 딱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안치하게끔 가안치를 하게끔 도와달라. 그러시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10군데면 9군데는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한 군데가 저희는 도와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가든지 제3의 장소로 가시든지 그런 다른 방법을 좀 선택하셔야죠. 만약에 그러면은 처음 갖는 그 봉헌당에서 우리는 안치 안 된다. 근데 유가족도 그런 유가족 있잖아요. 우리 집에 또 데리고 오는 거 모시고 오는 건 부담스럽다. 둘 다 안 되는 가족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방법이 있나요? 그럴 때는 또 임시 안치를 하는 데가 있어요. 임시 안치? 그러니까는 뭐 1개월이면 1개월. 좀 길게도 되네요. 3개월이면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1년이면 1년. 그 기간만 안치하는 비용을 내고 안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죠. 한 달 정도 임시 안치를 시켜놓고 한 달 동안 좀 우리 가족이 찾아보는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시 안치, 가안치라고 하기도 하고 임시 안치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이제 우리 부모님 모셔야지 그걸 정안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비자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할 텐데 이제 그러면은 봉헌당 결정할 때 혹은 봉헌 묘지나 그런 걸 결정할 때 이거는 좀 주의하셔라 하는 것들 좀 있을까요?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가족들은 장례하느라고 돈도 많이 지출을 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이제 가운데 눈높이 같은 경우는 한 분 모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한 2단 정도 해가지고 한 450만 원, 500만 원 정도에 모시려고 합의를 했는데 어느 친척분이나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야 여기 2,000만 원짜리 여기 자리 좋네. 여기 안치해야지. 니네 뭐 여기 뭐 밑에는 왜 그분이 돈 내주신다 그러시면 당연히 거기를 모셔야 되는데. 그렇죠. 돈 내면서 그러면 뭐 상관없는데. 근데 절대 그런 분들은요 목소리만 크지 그리고 돈 계산할 땐 다 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그리고 요즘은 꼭 있어 진짜. 그렇게 이게 나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냥 직계 가족분들이 분위기나 이 즉흥적인 이걸 갖다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장래에 들어온 조의금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일단 이 자리에 모시자. 그리고 혹시 우리가 좀 서운하면 나중에 돈을 좀 더 모으고 가족들끼리 뭐 1년이고 2년 있다가 좀 더 좋은 자리로 좀 올려드리자 라는 걸로 여러분들 하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일단 어떤 봉합묘나 그런 걸 결정할 때 직계 가족 밖에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우리 직계 거를 결정하지 않는 직계에 밖에 계신 분들은 직계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라. 그럼요. 존중해 드려야죠. 그렇게 막 내가 어디 우리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직계가 결정하면 최대한 존중해 드려라. 잠깐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모시는 데 의의를 두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까운 곳에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이 추모 문화를 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잘 좋은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바른 장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